대한민국 육군 특전사 부대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사건. 은퇴한 예비역 장군이 아들의 수료식에서 마주한 것은 축하가 아닌 피투성이의 진실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의 중심에는 오랜 원한을 품은 과거의 부하가 있었다. 안녕하세요. 서랍 속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더 많은 충격적인 실화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설정해 주세요. 그날 대전에서 서울을 향해 출발한 버스 안. 늙은 손은 떨리고 군복은 아니지만 단정히 다려입은 셔츠 깃에는 오랜 세월이 묻어 있었다. 누구보다 군의 질서를 중시했던 한 남자, 명호 씨. 평생을 나라에 바쳤고 마지막엔 묵묵히 물러났던 이가 다시 군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어느새 서울 마포의 정류장을 지나 명호 씨는 군 전용 차량에 몸을 실었다. 창밖 풍경은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가슴속 기억은 천천히 되살아났다. 삼성 장군으로 예편했던 날 부대 정문 앞에서 뒤돌아보던 그때와 지금의 마음은 달랐다. 이번엔 부하들이 아닌 아들을 보기 위한 방문이었다. 이름만으로 모든 부대가 긴장하던 그 시절의 위세는 내려놓은 지 오래였다. 아들은 고된 훈련을 마치고 특전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 날이었다. 그토록 꿈꾸던 순간이자 그토록 멀어지길 바랐던 장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복잡한 감정이 엇갈리며 명호 씨의 눈가엔 어느새 땀이 아닌 묘한 기운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도착한 지 몇 분도 채 되지 않아 구급차의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병영 앞에서 들것에 실려 나오는 병사 하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피투성이었고 팔은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다. 명호 씨의 발이 멈췄다. 병사의 신분증이 떨어졌고 붉은 바닥 위로 또렷이 새겨진 이름은 한준수. 바로 그 이름이었다. 숨이 턱 막혔다. 주변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구급차는 문을 닫고 달려나갔다. 장교들은 명호 씨를 못 본 채 했지만 병사들의 시선은 무언가 말하지 못한 진실을 웅크리고 있었다. 단순 훈련 중 사고입니다. 담당 간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불안했다. 병사들 사이로 퍼지는 속삭임. 귓속에 들어온 말 한 줄이 귀를 찢었다. 고의적 폭행이래요. 아무도 멈추지 못했다. 아니, 멈추려 하지 않았다. 대전의 오래된 단독주택 안. 아침마다 군용식당에서 들리던 기합 소리는 더 이상 없었지만 명호 씨의 생활은 여전히 군대와 다를 바 없었다. 새벽 5시 기상, 운동, 간단한 식사, 신문 정독, 그리고 정오 전엔 항상 전역한 옛 부대원들과 전화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그 누구와도 아들 이야기는 꺼낸 적 없었다. 한준수 씨, 올해 28. 태어나자마자 군복 냄새를 맡았고 자라면서도 늘 집 안가득 걸려있던 표창장과 계급장을 보며 살아왔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지만 중고등학교를 지나며 마음은 점점 멀어졌다. 입대 권유는 처음엔 설득처럼 들렸지만 점점 명령으로 바뀌었다. 군대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을 잠식해갔다. 결국 강원도 철원 근처 특전사 부대에 자원 입대했고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고자 했다. 그러나 밤이 되면 텅 빈 침상 위에서 밀려드는 감정의 쓰나미를 이기지 못한 채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리곤 했다. 그곳의 생활은 상상 이상이었다. 구타는 사라졌다는 지침은 종이 위의 글자일 뿐, 현실은 여전히 권위와 폭력의 경계선 위에 있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같은 중대 간부 한 명이 준수 씨를 유독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훈련 중 실수라도 하면 어김없이 혼자 불려가 따로 얼차려를 받았고, 동료들은 그것이 주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라 짐작했다. 서울의 군단장실에서는 또 다른 흐름이 흘렀다. 명호 씨의 옛 부하였던 동필 씨는 오랜 세월을 지나 현재 현역 군단장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냉철한 판단력과 철저한 조직 장악력으로 문제없는 부대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내부에서는 그 이면을 아는 이들이 수군거리곤 했다. 과거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명호 씨가 현역 시절 대규모 작전 실패에 책임을 두고 동필 씨에게 가한 냉혹한 문책은 평생의 상처가 되었고 그 이후 둘은 거의 모든 교류를 끊었다. 하지만 그 미묘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명호 씨의 은퇴를 깔끔하다고 표현했지만 그 끝엔 준수 씨와의 묘한 거리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버지가 바랐던 군인의 길을 걷기 시작한 아들이었지만 그 길은 늘 돌길이었다. 심리 상담을 받으라는 주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준수 씨는 묵묵히 버티며 하루하루를 견뎠다. 전입한 지 6개월쯤 되던 어느 날 준수 씨는 심리적으로 극한에 몰리기 시작했다. 동기들과도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지 못했고 훈련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붙기 시작했다. 그런 시점에서 상급자의 표적이 되어갔다. 그러나 명호 씨는 그 어떤 징후도 알지 못한 채 단지 아들놈이 수료한다는 연락을 받고 자랑스럽게 군부대를 찾았다. 손에는 수료식 안내장이 들려 있었고 마음 한켠엔 이제야 인정받을 날이 왔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진실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흐르고 있었다. 수료식이 열리기 이틀 전 부대 안에서는 눈에 띄지 않게 불편한 기류가 돌고 있었다. 중대 생활관 주변에선 고요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고 병사들 사이의 시선은 묘하게 엇갈렸다. 준수 씨는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고 야간 취침 시간에는 자주 중얼거리며 뒤척였다. 새벽 PT 체조 시간에도 동작이 흐트러졌고 하사관의 지적이 날카로워졌다. 고참 병사들 중 몇몇은 의도적으로 그를 건드리기 시작했고 작은 실수를 크게 부풀려 질책하는 일이 잦아졌다. 어느 날 사단 훈련장이 아닌 인근 외곽사지에서 소규모 야간 훈련이 진행되었다. 지도 훈련과 야간 전술 이동을 겸한 일정이었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명백히 달랐다. 훈련이 끝난 뒤 준수 씨는 상급 간부에게 따로 호출되었다. 이유는 이상 행동 관찰이라는 명목이었다. 같은 중대 병사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들려왔다. 어제도 밤에 혼자 불려갔대. 이번엔 무슨 트집 잡혔을까? 그날 이후 준수 씨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훈련이 끝난 뒤에도 병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간부 사무실 근처를 서성이거나 홀로 분리된 공간에서 시간을 보냈다. 누가 묻기라도 하면 짧게 훈련 복습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러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어깨는 말없이 움츠러들었다. 동료들은 눈치챘지만 누구도 입을 열 수 없었다. 병영 문화 속에서 참견은 곧 자신에게 불이익이 되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사건은 수료식을 하루 앞둔 날 새벽에 벌어졌다. 병사들이 새벽 훈련을 위해 이동하던 중 외진 군내 공터 한복판에 혼자 무릎 꿇은 채 있는 준수 씨를 발견했다. 팔목에는 긁힌 자국이 있었고 옷은 흙과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저기 준수 저거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고 그 말이 퍼져나가는 순간 간부가 다가와 병사들을 모두 물러나게 했다. 이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그제야 모든 것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식 발표는 예상과 달랐다. 담당 간부는 야간 훈련 도중 낙상 사고라고 설명했고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지만 눈빛은 공허했다. 아무도 진심으로 믿지 않는 표정이었다. 몇몇 병사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더 퍼졌다. 솔직히 봤어. 어제 저 간부 준수 멱살 잡고 끌고 갔잖아. 진짜 사고면 왜 정식 보고도 안 하고 숨기는데? 아무래도 고의였던 것 같아. 명호 씨는 이 모든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서울에서 대기 중이었다. 단정히 차려입은 옷과 손에 들린 작은 꽃다발만이 그를 수료식장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마주한 건 들것에 실려 나오는 아들이었다. 온몸이 피범벅이었고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어 있었다. 눈앞이 하얘졌다.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고 귀가 멀어지는 듯한 느낌의 휘청였다. 모든 병사와 간부들이 눈길을 피했지만 그 눈빛 안엔 두려움과 외면이 교차하고 있었다.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서 진실은 천천히 명호 씨의 가슴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부대 인근 숙소로 돌아온 명호 씨는 정적 속에서 가슴 깊은 분노가 천천히 피어오르는 걸 느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들은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었고 담당 군의관은 원칙적인 설명만 반복했다. 관절 탈구와 외상성 쇼크 상태입니다. 정신적 충격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그 말 어디에도 인간적인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다.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건 그날 밤부터였다. 정식 경로로 보고서나 자료를 받아보려 했지만 모두 지휘계 통상의 검토 후 가능하다는 말만 돌아왔다. 공식 채널은 벽처럼 단단했다. 하지만 명호 씨는 그런 종류의 침묵이 어떻게 구축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직접 발로 뛰기 시작했다. 통신병으로 복무 중인 옛 제자의 도움을 받아 부대 안 폐쇄 구역에서 쓰이는 CCTV 저장 디스크의 일부를 어렵게 확보했다. 위험을 감수한 일이었지만 명호 씨는 망설이지 않았다. 외장하드에 저장된 영상을 열어본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흐릿한 흑백 화면 속에서 훈련복을 입은 병사 하나가 2명의 간부에게 붙잡힌 채 건물 안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화면에 찍힌 시간은 새벽 3시 12분. 그 이후 카메라는 어둡고 좁은 창고 내부를 비췄고 그곳에서 무자비한 집단 폭행이 벌어졌다. 준수 씨는 반항하지 않았다. 고개를 떨군 채 맞았다. 발로 차이고 머리채를 잡히고 밀쳐지고 그리고 한참 뒤 쓰러진 채 미동도 없는 그의 몸 위로 누군가가 주먹을 쥐고 다시 다가오는 모습까지 기록돼 있었다. 화면을 멈춘 순간 명호 씨의 손등 위로 핏줄이 솟구쳤다. 무릎 위에 놓인 영상기기의 플라스틱 틀은 부서질 듯 흔들렸고 뒷목의 핏줄이
맥동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그 후였다. CCTV 영상 말미 가해 간부 중 한 명의 얼굴이 또렷이 드러났다. 명호 씨는 그 얼굴을 알아봤다. 10년 전 군단 본부 회식 때 따라왔던 동필 씨의 아들. 얼마 전 장교로 임관에 부임됐다는 말을 스쳐들은 기억이 퍼뜩 되살아났다. 신문 기사에도 실렸던 이름. 자신의 옛 부하였던 동필 씨의 아들이었다. 그 사실이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떠오르자 오래된 기억의 문이 삐걱 열렸다. 더구나 그날 저녁 또 다른 연락이 도착했다. 부대 내부 행정망을 관리하던 정보통으로부터 메시지 한 줄. 이번 일 군단 장선에서 정리하라고 지시 내려왔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폭행은 단순한 우발이 아니었다.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있었고 그 지시가 바로 동필 씨로부터 내려왔다는 확신이 들었다. 분노는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와 명예, 그리고 아들의 생명을 둘러싼 싸움이 되었다. 명호 씨는 다음 날 새벽 정장을 차려입고 부대 정문으로 들어섰다. 걷는 걸음은 무겁고 단단했다. 삼성 장군으로 복무했던 마지막 날 이후로 처음 밟는 그곳, 그는 다시 군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복도 끝 군단장실 문 앞에서 멈춰섰다.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는 손잡이를 잡고 그대로 문을 열었다. 군단장실의 문이 열리자 조용하던 실내 공기가 묘하게 흔들렸다. 책상 뒤에 앉아있던 동필 씨는 고개를 들었고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었다. 눈빛은 짧게 떨렸지만 이내 익숙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반가움도 경계도 아닌 아주 차가운 관망의 눈빛이었다. 오랜만이군요. 동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지만 명호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천천히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고 걸음을 멈춘 자리에서 그의 눈은 책상 위 열린 문서를 훑쳤다. 그 서류 위에는 준수 씨의 이름이 찍혀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과거의 시간들을 불러냈다. 전방 작전 중 지휘 실패로 10명의 병사를 잃었던 사건. 그때 명호 씨는 중령이던 동필 씨를 작전실 문 앞에 무릎 꿇린 채 호통쳤다.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태도 때문이었다. 그 순간의 수치와 분노가 눈앞에 이 사람을 만들어낸 건 아닐까? 보고 다 봤다. 명호 씨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낮았다. 영상, 진술, 그리고 내 아들 얼굴까지. 그 말을 들은 동필 씨는 숨을 들이켰다. 그러나 이내 여유를 가장한 미소를 지으며 반문했다. 이 일 당신도 알잖습니까? 군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 말 속에는 무언의 협박이 실려 있었다. 지금 이 사건을 문제 삼으면 군 전체의 명예에 금이 간다는 암시. 군을 살릴 기회는 오늘뿐이다. 그 아이를 보호하려는 내 선택은 내 아들까지 파괴할 거다. 명호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감정이 아니라 신념이 담긴 목소리였다. 동필 씨는 눈을 가늘게 떴다. 군이란 건 진실보다도 질서가 먼저야. 마치 자신이 더 큰 그림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는 듯 담담한 어조였다. 이번 일 조용히 정리해. 내가 책임질 테니. 명호 씨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너는 지금 명예와 권력 중에서 권력을 선택했다. 명예는 살아남은 자의 해석이야. 동필 씨의 대답은 차가웠다. 그 말에 명호 씨는 한참을 조용히 서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아들의 피범벅된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군대라는 울타리 속에서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던 그 순간,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었다. 명호 씨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지 않고 바로 옛 부하 중 신뢰했던 참모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다. 육군 인사참모, 법무참모, 그리고 지금은 퇴역했지만 여전히 언론과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있던 예비역들까지. 그날 밤 사건 정황과 CCTV 영상 일부는 익명으로 언론에 전달되었다. 동시에 내부 고발자로서 군 감사실에도 자료가 제출되었다. 파장은 컸다. 특전사 수료생 폭행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들이 쏟아졌고 국민 청원이 이어졌으며 국회까지 반응하기 시작했다. 동필 씨는 곧 군 본부의 긴급 조사 대상이 되었고 아들의 행동과 은폐 지시 여부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명호 씨를 언급하지 않았다. 조용한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다. 과거의 상처를 품은 두 사람,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다시 태어난 진실의 무게. 명호 씨는 언론 앞에 나서지 않았다. 대신 아들이 있는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피투성이었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했지만 이제 그 고통을 숨기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진실이 드러날 때 가장 깊은 상처는 골마있던 조직에서부터 터져나온다. 명호 씨는 이제 군의 가장 아픈 지점을 건드리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병실 창문 사이로 흐릿한 햇살이 스며들었다. 흰 시트 위에 놓인 손은 여전히 미동이 없었고 의료기기의 전멸등은 무표정한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다. 명호 씨는 침대 곁에 묵묵히 앉아 있었다. 아들의 얼굴은 붓기가 많이 빠졌지만 아직 눈은 감긴 채였다. 말없이 바라보며 명호 씨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죄책감을 느꼈다. 자신이 걸었던 길을 정답이라 믿고 강요했던 시간들. 그것이 지금 이 아이를 여기까지 몰고 왔다. 병실 밖으로 나서자 복도에는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카메라 셔터 소리와 함께 날아드는 질문들. 사건의 진실을 알고 계십니까? 군단장의 개입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까? 직접 내부 고발을 하신 겁니까? 그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쳤다. 언론이 다룰 수 없는 감정이 있었다. 그는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그 진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동필 씨는 초조한 침묵 속에서 군 감사실의 통보를 받았다. 조사 대상 간부 명단에 아들의 이름이 명시됐고 자신 역시 지휘 책임과 은폐 의혹으로 소환되었다. 예상보다 빠른 움직임이었다. 그는 전화를 걸었다. 군본부 내부의 몇몇 고위 인사들과 통화했지만 누구도 뚜렷한 확답을 주지 않았다. 전부 지금은 조심해야 한다는 회피성 답변뿐이었다. 명호 씨가 벌인 일이 단순한 감정적 보복이 아님을 깨달은 순간 동필 씨의 손은 서류 뭉치를 쥔 채 가늘게 떨렸다. SNS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엔 특전사 폭행 은폐, 예비역 장군 내부 고발, 군단장 아들 논란이 상위권에 올라 있었다. 방송사들은 연일 보도를 이어갔고 익명으로 제보된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된 채 전파를 탔다. 국방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긴급 브리핑을 열었으며 민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군내 은폐 문화, 폭력적 훈련 방식, 권력 승계 구조 등이
비판의 중심에 놓였다. 하지만 그 모든 사회적 반향보다도 명호 씨의 관심은 단 하나였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이 눈을 뜨는 그 순간, 며칠 뒤 의식 회복이 가능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이 내려졌다. 그날 아침 명호 씨는 병실 의자에 앉아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의식은 천천히 돌아왔고 이윽고 눈꺼풀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버지, 아주 희미한 소리였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은 아들은 눈물 한 줄기를 흘렸다. 그 한 방울이 명호 씨의 심장을 꿰뚫었다. 준수 씨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원망했었다. 그 모든 삶의 방향이 강요된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죽음보다 가까운 고통 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이 바로 그 아버지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프고 따뜻했다. 며칠 뒤 병원 앞에 도착한 편지 한 통. 보낸 사람은 명호 씨가 한때 가장 아꼈던 부하였던 퇴역 대령이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 덕분에 아직 군을 믿을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움직이겠습니다. 군 내 내부 고발이 연이어 이어졌고 국방위원회 청문회가 소집되었다. 동필 씨는 결국 직위해제 조치를 받았고 아들은 형사처벌을 받기 위한 군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명호 씨는 언론의 질문에 짧게 말했다. 군인은 진실을 지킬 때 가장 강하다. 진실은 때로 고통을 동반한다. 그러나 그 고통을 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 침묵의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다. 하늘은 오랜만에 맑았다. 병원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창백한 병실 안을 조금은 따뜻하게 물들였다. 명호 씨는 창가에 서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긴 싸움이 끝났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야 시작이라는 그런 묘한 직감이 맴돌았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는 그를 지탱해 주었다. 며칠 전 국방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다. 군단장 직위해제, 관련 간부 전원 보직 해제 및 조사 착수, 전국 각 부대로 파견된 감찰반의 규모는 전례 없는 수준이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침묵과 회피의 관행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격동의 바깥에서 준수 씨는 회복을 위한 재활 훈련을 시작하고 있었다. 다친 관절과 쇄골은 여전히 움직임에 제약을 줬지만 그의 눈빛에는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거울 앞에 선 준수 씨는 어색하게 팔을 들어 올리려다 멈췄다.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통증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다. 숨을 고르고 다시 팔을 들었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병원 복도 끝, 그는 휠체어를 끌고 걷는 연습을 하는 환자들과 함께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눈을 피했을 장면.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들의 숨결과 시선을 함께 느끼고 싶었다. 그날 오후 명호 씨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로를 바라봤다. 그 순간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공기 중엔 오래된 미안함과 복잡한 이해가 섞여 있었다. 아들이 입을 열었다. 이제야 아버지를 존경하게 됐어요.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단했다.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 속엔 고통, 절망, 용서, 그리고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모두 담겨 있었다. 명호 씨는 말없이 다가가 아들을 꼭 안았다.
팔 안에 느껴지는 뼈마디 하나하나가 여전히 앙상했지만 그 속엔 이전과는 다른 온기가 있었다. 군인은 진실을 지킬 때 가장 강하다. 그렇게 속삭이며 그는 아들의 머리칼을 조용히 쓸어내렸다. 그 말은 아들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내뱉을 수 있는 한 줄이었다. 그날 저녁 명호 씨는 자택 서재 한쪽에 놓인 액자 속 사진을 꺼내 바꿨다. 오래된 저녁식 사진 대신 병원 복도에서 함께 웃고 있는 아들과의 사진으로 진짜 명예는 상처를 피한 얼굴이 아니라 진실을 감싸는 눈빛에서 비롯된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그 후 육군은 전례 없는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병사 인권 매뉴얼이 전면 개편되었고 신고 시스템과 내부 고발 절차에 대해 외부 감독 기구가 설치되었다. 많은 이들이 말했다. 이번 사건이 아니었다면 우린 여전히 몰랐을 것이다. 그리고 군문을 지켜본 이들 중 일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 외면하지 않는 책임, 그리고 침묵을 깬 부성에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권력보다 진실이, 침묵보다 정의가 더 중요하다고 느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가슴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